자, 반갑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격국 정리에 들어가는데, 이 격국 정리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앞에 제가 칠판에 좀 적어 놓은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음량에서부터 신강, 신약까지가 우리가 앞서 그 파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행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상생상극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계절과 방향, 그 다음에 십천간, 십이지지. 십이지지에서는 특히 여러분들이 십이지지의 합충, 삼합, 방합, 요 부분까지가 아주 능수능란하게 좀 익어 있어야 기타 요런 것들이 해결이 잘 됩니다. 특히 늘 강조드리는 우리는 요 지장간이라는 게 늘 보시다시피 어떠한 지지에 있는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갖다 쓸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장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늘 반복해서 익히셔서 습득되셔야 할 겁니다. 아울러 왕상휴수사,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내준 자료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근거를 보는 거예요. 일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지지가 왔을 때 내가 활동하기 좋고 또는 제약을 받느냐 하는 조건을 따지는 거로 이름을 이제 붙여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공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런데 이제 단어에 좀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육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통변으로 이어질 때 보통 명리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인터넷 자료에는 보면 육진법으로 단어 표현을 많이 써놨어요. 우리가 격국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용신 정리할 때도 전부 다 육신법에 의한 단어를 쓰기 때문에 지장간하고 육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전적인 단어를 좀 이 육신의 단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서울대 팀들이 명리 공부를 하면서 나와 같은, 그러니까 비견을 1로 놓는다면 급제를 2로 놓고 식신을 3으로 놓고 상관을 4로 놓고 이런 식으로 해도 나오겠죠. 10개가 그거 나와서 쓸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해놨을 때 저희들은 이게 편리하다고 디지털 언어로 이제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런 개념을 도입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3이 많아서 5로 갖다 때려줘야 되고 6을 빼줌으로 7이 어떻게 되고 이러면 이 상태가 이상해져. 그러니 여러분들이 육친법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비견급제, 식신상관, 재관, 인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자기를 기준으로 한 오행의 비견, 급제 이런 식으로 따져서 육진법을 익혀 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이런 필요가 있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바람직한 공부는 요것도 시간 나실 때 갑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보고 을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십천간의 자리를 다 공이 넣고 천간지지에 다 해당이 되죠. 우리는 여태까지 천간으로만 익숙해 왔는데 지지에서도 여러분들이 돌리는 갖고 노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육친의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강신약은 학자마다 다른데 신강, 신약을 따지는 기본을 우리는 기초적으로 뭐 어떻게 봤어요? 원령했는가? 그죠? 원령의 뜻이 뭐야? 득지했는가? 등령했는가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늘 쓰던 대로 하면 등령, 득지, 또 뭐가 돼? 득세.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의 기준이 어떻게 돼? 기준이 등령했는가, 득지했는가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지가 비급 또는 인수로 구성되어 있느냐, 또 일지의 자리가 비급 또는 인수로 이루어져 있는가. 득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나를 제외하고 사주 글자 8개 나와 같거나 나를 도와주는 게 3개 이상 되느냐. 근데 이것도 뭐 학자마다 달라. 여러분들이 요거를 일단 기준으로 한다. 그럼 다른 방법도 있어요. 우선은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사주가 글자 8개가 주어지면 위치에 따라서 가중치의 문제를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지장간에 숨어있는 놈들의 내력을 어떻게 우리가 수치화, 계량화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래 공부를 하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다 월지 분야별로 다 재령하는 날짜를 배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래 하다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여러분들 현대에서는 계량해 하는 걸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에 의하면 과연 사주글자 8자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술토가 자리하고 있다면 술 중에는 뭐가 있어? 신정무가 있어. 그지? 이 신정무가 있는데 이놈의 신정무가 신이라는 거의 에너지를 얼마로 인정해 줄 것인가, 정을 얼마로 인정해 줄 것인가, 물을 얼마나 인정해 줄까의 문제 전체 오행을 뽑는 데에 잘 생각해 보세요. 수량화 된다. 원래대로 우리가 따지면은 목화토금수 오행을 눈에 보이는 개수로만 따지지. 근데 공부해 보니까 그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더더욱이 가중치라는 문제에서 월지에 자리하고 있느냐, 시지에 자리하고 있느냐, 시간에 있느냐에 따라도 달라지잖아. 하물며 지장간 안에 있는 이 숨어있는 2개 또는 3개의 천간이 어떤 포지션으로 자리하고 있는가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답 구할 수 있겠지. 기본적으로는 30분에 어떻게 돼? 며칠 계산해 넣으면 되지. 그런데 실제로 또 우리가 월율 분야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술월이라는 개념으로 쓴다면 시기가 어느 시기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자리값이 다르지. 그죠? 이해 안 돼? 이해돼야 돼? 예를 들어서 이날에 태어났어. 이날에 초기는 어떻게 돼? 중기는 어떻게 돼? 봉기는? 그러면 2월 4일 이후로 며칠 간격으로 태어났느냐, 2월 4일 이후에 며칠 만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전체 중에 무토의 에너지가 30분의 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태어난 날이 초기에 해당이 되는가, 중기에 해당이 되는가, 정기에 해당이 되는가로 포지션을 더 주는 경우도 있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태어난 월에서는 가능해. 그지? 잘 생각해봐. 몇 월이라는 게 정해지니까, 몇 월 며칠이라는 게 정해지니까 2월 초 같으면 앞의 축월의 에너지가 남아있다 볼 수 있어. 그지?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 달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 달 안에 이러한 에너지가 널리 섞여서 분포되어 있다고 우리가 봐야 옳지, 2월이라고 해서 꼭 봉기가, 정기가 꼭 후반부에 위치한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생각이 필요해요. 역학적으로는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거나 또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학술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학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한단 말이야. 가치 기준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갖다 쓸 것인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자기의 입지를 교과서라든지 선생을 또는 도반들을 통해서 많은 임상 그런 과정을 겪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정확한 관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장간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해결된 연후에야
사실은 그 격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아무튼 지장 간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365일 하루에 한 건씩 보면 여러분들이 사주 몇 개를 볼 수 있어? 안 쉬고. 신정 때도 봐주고, 구정 때도 친척 보고, 365건 보겠죠? 그게 한 10번은 쌓여야 돼요. 그리고 보통 역학 하시는 분들이 10년, 20년 이렇게 되고 하면은 데이터가 10,000건에서 20,000건 이런 식으로 되는. 그게 이제 오히려 역학하는 선생들 안에서도 자료가 공유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사이트에서 정리할 때도 간이 안 좋은 사람 메모가 안 되면 사람 이름 필요 없잖아. 간이 안 좋은 사람. 늘 이 씨부리는 거로 남하고 다투면 식상이 문제가 있는 놈. 이래가지고 이름을 넣어놓고 자료를 서로가 정리하면 좋고, 저도 습관이 안 돼서 상담을 하고 나면 그 자료를 메모하는 습관이 전혀 안 돼 있어. 조디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게 습관돼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낸 세월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향후도 그렇게 되느냐? 안 돼. 옆에서 누가 그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정리해주지 않는 한은 제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고맙게는 안 바뀐다고. 여러분들이라도 초기에 공부하면서 늘 초심일 때 그런 습관을 들여라. 이 사주의 특징이 어떻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 그런 걸 좀 생각을 갖고 계시면 역학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왜?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한정이 있어. 제가 지금 제 경험치로 해서 연식이 좀 돼도 한 6년이 지나면서부터 똑같은 사주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확률적으로. 데이터를 넣으면 유사 사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뜬다고. 그런데 시가 다른 사주는 많고, 날까지 같은 것들은 많고, 근데 시가 같은 경우도 있어. 근데 이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따져보면 달라. 근데 말은 물론 저 자신의 학문의 발전에 따라 다르고, 그날 컨디션이라든지 상대방의 인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여러분, 역학을 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쁘게 서로 이 언어의 교환이 잘 되면, 감정 순화가 잘 되면 좋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 내라는 사람의, 나라는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역학이라는 것은 적어도 자기 공부를 수양을 기본으로 우리가 해나갈 수밖에 없다. 어차피 내 속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나라는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전달되는 과정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정수기하고 똑같아. 원수야 어떻게 됐든 정수에 내는 능력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맑고 영롱하잖아, 그죠?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고. 아무튼 요런 이제 준비가 여러분들이 수시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저도 때로는 여기서부터 다시 정리 늘 해나가고 있어요. 지장 간의 문제, 이거는 앞으로 좀 확대 해석해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오늘은 고전 격국 정리를 했는데, 격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 그랬어요? 용신은 또 뭐야? 그러면 이제 이게 원론으로 공부 못하는 아들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그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차이점이 뭐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책에 있으면 머리말 잘 읽어봐, 안 읽어봐? 예? 머리말 잘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왜 읽어봐야 돼? 왜 읽어봐야 돼? 머리말을. 머리말이 뭐야? 이 글 쓴 놈이 향후 내가 문제를 어떻게 내겠다, 이런 걸 요 앞에서 요 다 이제 씨부리 놓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 놈이 문제를 전개해 나가는 게 어디에 나와? 목차. 그래서 머리말하고 목차를 읽고 책을 읽는 사람은 끝까지 다 읽어도 일단 떠들 준비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이 바람직한 거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일단 여러분들 아이들 공부시킬 때도 댁에서 머리말하고 목차를 꿰뚫게 하면 공부에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학이든 과학이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목차에 해당이 되는 게 이런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도 이 역학에 대한 머리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 사주팔자. 사주팔자를 왜 봐? 여기서 출발하면 돼. 왜? 왜 봐? 왜 봐? 왜? 하여튼 말을 하라니까.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미래를 알고 싶은 사람은 미래소년 코난이야. 그러고 좀 잘못했네. 미래를 알기 위해서. 자, 미래를 알았을 때 우리가 크게 긍정과 부정적인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알아서 어쩌겠다는 이야기인데. 대비? 대비마마. 미래를 대비한다. 어떻게 대비해? 어떻게? 응? 부정을 긍정으로. 그러니까 부정을 긍정으로. 그러면 도 다 닦은 거야. 도 다 닦은 거야.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으면 내가 도로 가서 상담해야 돼. 자, 맞는 말씀입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데에는 툴이라는 도구가 있을까 없을까? 한글 2005, 엑셀, 파워포인트 여기서 잘 쓰고 못 쓰는 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나? 맞춤법은 틀려도 검색해줘 안 해줘 지가? 해줘. 밑줄 쫙 이렇게 나와가지고 잘못된 거는 살피봐라고 메시지를 줘. 그런데 도구를 잘 사용하고 안 한 거는 말해주나? 여러분 뭐 지금 필체가 여러분 내용하고 지금 쓴 거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앞으로는 그래 되겠지. 예를 들어서 학문적인 언어에는 어떤 필체가 좋고 뭐 이런 게 나오겠지만 그림 도안을 잘 넣었습니다. 잘못 넣었습니다. 이래 말해주는 놈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도구를 어떻게 뭐를 쓸 것인가야. 결국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사주라는 거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 더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면 크게는 나 자신과 남 궁금하단 말이야. 근데 미래만이 궁금한 게 아니라 미래가 궁금하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 현재에서 미래가 나오고 이 현재는 뭐로 만들어진 거야? 과거.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으면 사실은 철학관에 갈 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람 부치가 검증시키면 돼. 하루 24시간씩 이걸 며칠 해보면 답 나올까 안 나올까? 아침 일어나서 영업하러 나가는 놈이 공무원 가방 들고 9시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사우나에 가서 친구한테 전화도 통해보고 니 뭐 보험 좀 들어줄래 말래? 차 살래 안 살래? 다음에 살게. 그래 다음에 가을에 보자. 찜질방 들어가서 툭 담그고 이렇게 며칠을 보내야 답 나오겠나? 없지. 내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몰라. 지 입에 나쁜 냄새가 나는데 그걸 지가 맡을 수 있으면 씻겠나 안 씻겠나? 근데 대부분은 지 냄새 지가 잘 모른단 말이야. 지까지 지가 잘 몰라. 저도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면도를 하고 나니 그걸 보고 놀랬어. 화장실 가서. 저놈이 누군가 싶어가지고. 오늘도 상담하러 오신 분이 텔레비전 나온다 해서 소개받고 왔는데 아니네요. 이렇게 변하는 거야. 자, 아무튼 무언가가 궁금한데 나 자신에 대해서 그게 현재와 미래의 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한데 우리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뭐야? 인간의 문제, 시간의 문제, 그 다음에 공간의 문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내가 활용해가지고 인적 자원을 활용하느냐, 시간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공간을 이용하느냐. 어떻게 이용하는 게 어떻게? 그게 이거라. 어떻게?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내가 추구하는 목적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역학을 공부하러 와. 우리가 상담도 하고 사주팔자를 본다고. 근데 사주팔자를 보면서